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뭐 간단한 거여서 좀 이렇게 뭐 몇 개 중요한 것 좀 해보고 오늘 좀 마무리 할게요. 자, 그래서 이제 896번부터 이제 먼저 보시면 이제 산과 염기에 대한 설명이어서 뭐 일종의 이제 정의를 좀 물어보는 거거든.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이 산은 일단 첫 번째 물에 뭐 한다? 물에 녹는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이렇게 물에 녹는다라는 거의 의미는 뭐 되는 거다? 용해돼요. 이런 뜻이 되고, 녹은 다음에 H 플러스 음이온으로 뭐 하는 거야? 이온화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반드시 물에 녹아서 이온화해서 뭘 내놔야 돼? H 플러스를 내놔야지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른다? 산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이제 맞는 표현이 되겠고, 그 다음 니은. 산의 종류에 따라서 성질이 다른 까닭은 산의 무슨 이온 때문이냐 이렇게 얘기했거든. 그래서 원래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를 했잖아. 산하고 뭐가 있었을 때? 염기가 있었을 때 산의 성이 뭐라고 했어? 산의 성. 어? 산의 성이 수소이온이야. 그치? 응. 양이온. 산의 성을 수소이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염기의 성이 뭐야? 염기의 성이 수산화이온이죠. 그죠? 그리고 산의 뭐가? 산의 이름이 음이온이고, 염기의 이름이 뭐가 되는 거야? 양이온. 지금 성과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겠지? 그죠? 그러니까 산의 종류에 따라 성질이 다른 까닭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이름이 틀린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음이온 때문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디귿. 염기는 물에 녹아서 OH- 수산화이온을 내놓기 때문에 성이 수산화이온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공통적인 뭐가 나타난다.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 디귿이다. 이렇게 이제 고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897번. 자, 산과 염기에 대한 성질이다. 그래서 이제 가를 보시면, 먹었을 때 보통 쓴맛이 난다 라고 하면 이게 뭐야? 이게 염기의 성질이죠, 염기. 그러니까 산은 먹으면 신맛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라고 했으니까 뭐야? 이건 염기죠. 그래서 요거하고 이제 비교해야 될 게 뭐냐 하면, 그럼 이렇게 비교한다고 쳤을 때 염기는 단백질을 녹이잖아. 그럼 거꾸로 산이 녹일 수 있는 거는 두 개예요. 그랬지? 산이 녹일 수 있는 게 산은 뭐 한다? 금속을 녹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가 있다? CaCO3여서 탄산칼슘인 고체를 녹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좀 서로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다해 보시면 여러 금속과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는 건 이거는 이제 금속을 녹인다는 의미니까 이건 산이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겠죠. 그 다음에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러주면서 전류가 흐르게 하는 거는 무슨 성질이다? 이거는 공통성이지. 이유는 둘 다 뭘 만들기 때문에 이온을 만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에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기체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달걀 껍데기가 뭐야? 탄산칼슘이란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또 뭐가 되냐면 요거는 이제 산이 되겠지, 이렇게. 그래서 되게 기본적인 뭐야? 되게 기본적인 상황이지만 내신 문제 풀면 잘 나오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뭐 하냐면 좀 이제 비교를 할 수 있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0번으로 좀 가볼게요. 다음은 어떤 물질이 가지는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물에 녹아서 공통된 무슨 이온을 만드냐면, 공통된 음이온을 만들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렸을 때 뭐 한다? 붉은색을 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게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뭐야? 염기성이라는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염기성인 물질하고 산성인 물질을 뭐 해야 돼? 구별해야 되잖아. 그쵸? 그래서 염기성인 물질은 보편적으로 봤을 때 금속에 뭐가 있는 거야? 금속에 수산화이온이 있는 거지.
OH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산성이라고 부르는 애는 뭘 갖고 있고, 수소를 갖고 있고 뭐 한다? 수소를 갖고 있고 비금속이라고 있는 놈들이 보통 뭐다? 산성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이제 뭐냐면 기본 틀이야, 기본 틀. 그렇죠? 그래서 요게 이제 기본 틀이고, 요 기본 틀에서 이제 벗어나는 것들을 이제 또 수업 시간에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럼 일단은 여기에 써 있는 거를 쭉 보셨을 때, 염기성 물질의 요 꼴에 딱 맞는 게 이거거든? 지금 뭐야? 금속의 OH를 가지니까 얘는 뭐다? 얘는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겠지. 됐죠? 그러면 디귿하고 리을 있잖아. 디귿은 뭐가 있는데? OH가 있지. 근데 앞에가 다 뭐야? 탄소수니까 비금속이잖아. 그러니까 쟤는 절대로 뭐가 될 수 없다? 절대로 염기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비금속의 OH를 가지면 일단 기본적으로 봤을 때 뭐야? 중성 아니면 산이야.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뭐가 있어? OH가 있고 앞에 뭐가 있다? 앞에 비금속 덩어리들이 이렇게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얘도 역시 뭐는 될 수 없다? 염기성은 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원래 교재에도 써 있지만 얘는 뭐야? 얘는 중성이에요. 이건 산이 안 되는 애고. 그 다음에 얘가 이제 대표적으로 CH3COOH여서 이게 뭐가 돼? 이게 아세트산이니까 얘가 뭐다? 얘가 산성이지.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 틀로 찾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고 나면 문제가 뭐냐면 저기 있는 누구야? 기억이죠. 그래서 그때 한번 얘기했는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산염기로 설명이 안 되는 대표적인 애가 누구냐면 NH3야. NH3는 뭘 갖고 있는데? 수소를 갖고 있는데 물에 집어넣으면 얘가 원래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하고 뭐해서 반응해서 NH4 플러스가 되면서 자, OH 마이너스가 수용액의 생성이 돼요, 이렇게. 근데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산과 염기의 정의는 OH를 포함하고 있다가 거기서 OH가 수용액 속으로 이렇게 수산화이온이 나와야지만 염기라고 정의를 내려서 찾을 수 있어서 얘는 예외적으로 찾을 수 없어요. 그렇다 해서 얘가 염기가 아니냐? 아니야, 염기는 맞아. 왜냐면 암모니아를 물에 집어넣은 다음에 페놀프탈렌 갖고 실험하면 진짜 무슨 색으로 바뀌어? 붉은색으로 바뀌어. 이러기 때문에 산과 염기의 정의를 내리는 거가 어떤 한계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이런 정의 있잖아. 이런 정의는 정확하게 의미를 쓰면 아레니우스의 산염기라는 정의를 하는 거고, 이 아레니우스 산염기로 모든 산염기가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좀 산염기를 더 해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브랜스테드로울의 산염기라는 게 새롭게 화원에 나와요. 그래서 실제로 봤을 땐 얘는 고등학교 1학년 과정에서 설명이 되지 않는데 뭐 학교 뭐 교재나 프린트에 보면 뭐 워낙 잘 나오는 놈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뭐다? 염기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제 답은 얘는 기본 조건 때문에 성립을 하는 거고, 얘네들은 기본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성립 안 한다, 이렇게 고르시면 되고, 기억은 예외적으로 뭐 한다? 수산화이온을 내놓진 않지만 물에 집어넣으면 염기성으로 작용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답은 이제 기억하고, 자, 니은만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얘기를 했기 때문에 뭐 그 부분하고 이제 겹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901번. 자, 901번도 역시 이제 시험에 잘 나오는 거여서 산과 염기를 이온화 시키는데 그 이온화 시키는 식으로 봤을 때 옳은 것만을 고르시오라고 했어요. 그럼 1번 딱 보면 뭐 HCl이니까 H 플러스에 Cl 마이너스, 뭐 염산이니까 별 문제가 없지. 근데 이제 2번을 보시면 2번은 일단은 개수가 안 맞지, 눈으로 봐도. H2SO4인데 그냥 H 플러스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여기다 몇을 써야 돼? 2를 써야 되고, 그러면 얘의 전하량이 2 마이너스가 되죠. 그죠? 그래서 2번은 이제 그런 이유 때문에 틀렸고,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3번도 뭐 EH 플러스에 CO3 E 마이너스라고 했으니까 뭐 제대로 이온화 했는데, 4번을 보시면
수산화이온은 원래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실컷 설명해 주지. 수산화이온은 딱 몇 마이너스가 돼야 돼? 딱 1 마이너스. 그죠? 뭐 수산화 라디칼 이런 거 하면서 설명을 했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요게 지금 틀렸으니까 여기를 좀 고치시면 얘는 CA2 플러스에 2OH 마이너스. 자,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표현이 되겠고, 5번이 틀린 이유는 5번은 아까 앞에도 나왔잖아. OH를 갖고 있지만 앞에 뭐야? 이 비금속 덩어리가 이렇게 있는 거잖아. 그래서 얘는 물에 들어가서 이렇게 이온을 하지 않아서 얘는 중성이에요, 중성. 에탄올 이렇게 부르는 애야.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6번도 역시 틀린 게, 쟤는 이제 조금 전에 봤지 뭐니까 아세트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COO 마이너스에 H 플러스 이렇게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난이도는 낮은 것 같지만 실제로 시험 문제 내면 학생들이 이게 이온화하는 것들을 뭐 하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이제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뭐 의미상으로 봤을 땐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지.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902번에서 이제 902번 문제는 이제 pH에 대한 개념이죠. 그래서 pH는 이제 수용액 속에 들어가 있는 이제 수소 이온의 농도를 나타내는 값이 이제 pH여서, 여기 보듯이 이제 pH 7이라는 게 이제 중류수니까 pH 7이 기준이 돼서 7보다 작아지면 산성도가 커지는 거고, 7보다 커지면 이제 염기성 쪽으로 간다. 뭐 그렇게 이제 좀 해석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염기성 물질을 고르시오라고 했으니까 7보다 큰 쪽에 있는 제산제, 비누, 하수구, 세정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염기성 물질이니까 세 가지가 돼 있고, 그 다음에 산성이 가장 강한 거잖아. 그럼 산성이 가장 작은 건, 강한 건 숫자가 제일 뭐 해야 돼? 숫자가 제일 작아야 되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그럼 레몬은 2잖아. 그죠? 그 다음에 식초는 3이야. 그럼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몇 차이 나는데? 숫자로 봤을 때는 1 차이 나지만 몇 배라고 했어? 10배예요. 그렇지? 별의 등급 같은 느낌하고 약간 비슷한 거야. 그래서 이게 몇 배 차이냐면 10배 차이 나요. 10배. 그러니까 2가 3에 비해서 수소이온 농도가 10배 뭐하다? 10배 더 크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만약에 5짜리가 있으면 10배 차이 나고 10배 차이 나고 10배 차이 나니까 결국 몇 배야? 1000배 차이 나는 거지.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1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시험 문제 나오면 애들이 제일 많이 틀리는 것 중에 하나가 선지를 이렇게 선생님들이 구성한단 말이야. pH 2와 pH 4가 있을 때 수소이온의 농도가 몇 배 차이 나요? 그러면 애들은 별 생각 없이 뭐야? 2배 차이 나니까 2배 차이 나니까 선지 하필이면 기억에 써 있잖아. 그럼 그냥 고르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2배 차이가 아니고 한 간격 차를 10배씩 잡으면 되니까 100배 차이 나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야 되겠죠.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 거니까 노파심에 한 번 더 얘기를 했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산성이 가장 강한 물질은 레몬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그 다음에 디귿에 커피에 우유를 뭐야? 넣은 용액이니까 커피, 우유가 둘 다 뭐기 때문에 둘 다 산성이기 때문에 당연히 pH 7보다 7 이하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하면 되겠지. 됐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905번 갑시다. 자, 이제 905번도 이제 문제 자체의 의미가 좀 있기 때문에 905번을 좀 설명을 하면, 여기서 이제 이 문제 자체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거든? 설명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 이 둘 다 뭐야? 둘 다 AOH, BOH 이렇게 써 있잖아. 그럼 둘 다 공통점. AOH, BOH 이렇게 있기 때문에, 자, 둘 다 OH를 똑같이 갖고 있고, 그 OH가 이제 물에 들어가서 뭐 하는 거야? 이온을 하는 거지. 알겠죠? 여기 OH 있고, 여기 OH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 그림상에서 봤을 때,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 색깔이 진한 거랑 이게 허연 게 있잖아. 그럼 이 허연 게 공통으로 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이제 OH-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는 거야. 앞에서 배웠던 걸 생각해 보면, 얘네를 둘 다 예를 들면 부피를 똑같이 10ml 했다고 해봅시다. 맞죠? 그럼 10ml에 한, 둘, 셋, 넷, 다 6. 6개 넣은 거야. 그 다음에 10ml에 한, 둘, 셋, 넷, 다 0.
6개 넣은 거야. 이렇게. 됐죠? 그럼 뭐는 똑같은 거야? 농도는 같아요. 알겠지? 농도는 같은 거. 그러니까 물에 집어넣으면 AOH를 6개 집어넣고 BOH를 6개 넣으면 걔네들 일단 물에 들어가서 뭐는 하는 거야? 다 녹아. 용해는 하는 거야. 근데 그림을 잘 보시면 무슨 차이가 있냐면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른 거야. 알겠어요?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다. 그럼 누가 이온화를 더 많이 했어? 가가 더 많이 했지. 눈으로 보이잖아. 가가 똑같은 농도지만 수산화 이온의 개수가 더 뭐야? 많이 나오는 거지. 되겠어요? 이렇게 되면 얘네 둘이 그러면 둘 다 공통적으로 뭔데? 염기인데 이 두 염기의 차이가 뭐냐라고 하면 이온화되는 정도가 뭐하다? 다르다 이런 뜻이야. 그럼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면 우리가 이걸 갖고 뭘 얘기할 수 있어요? 라고 하면 이게 강염기, 약염기의 개념. 그렇지? 강염기, 약염기. 그래서 얘가 이온화되는 정도가 크니까 얘가 강한 염기가 되는 거고 얘는 뭐다? 얘는 약한 염기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농도는 뭐하지만 농도는 똑같지만 이온화되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는 강염기, 하나는 약염기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이게 뭐하고 관련 있는 게 아니냐면 아이고 이거하고 관련이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말을 표현하면 예를 들어서 자꾸 염기가 말이 기니까 이게 같은 말이 아니야. 이게 그러니까 차이는 뭐냐면 산성, 강산성, 약산성에서 이게 산성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건 pH를 나타낸 거거든. pH. 그리고 강산약선이라는 건 뭐야? 이온화되는 정도를 나타낸 거야. 그래서 만약에 얘들아 이렇게 생각해봐.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면 얘보다 OH-가 뭐야? 덜 나오지. 그죠? 그럼 OH- 덜 나오는데 만약에 내가 이 약염기에 농도를 매우 높이면 그러니까 지금 얘네가 10에 6개고 10에 6개 이렇게 넣었잖아. 그럼 얘는 6개가 다 뭐 했어? 6개가 다 이온화해서 OH-가 1, 2, 3, 4 다 6개인데 얘는 몇 개밖에 안 나온 거야? 하나밖에 안 나오잖아.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저 약한 염기를 농도를 얘에 비해서 60배만큼 더해서 60개 확 때려 넣잖아. 그러면 60개 때려 넣으면 지금 얘 보면 6개 중에 몇 개만 이온화하는 거야? 하나만 이온화하는 거지. 근데 60개 넣으면 그럼 몇 개 이온하겠어? 10개 이온하거든? 그럼 OH-의 개수가 얘가 쟤보다 뭐야? 더 많아지면 약염기가 뭐야? 약염기가 강한 염기성이 될 수 있어요. 구분이 되냐? 모르겠냐? 어? 그러니까 이게 이런 우리가 산성이라고 표현하는 pH 값이랑 강산, 약산이라고 하는 건 엄밀하게 치면 이제 아무 관련이 없는 거야.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교 내신에서도 어차피 이런 걸 구분하라고 뭐 하진 않아? 절대 물어보지 않아. 알았죠? 산성이랑 산성도의 차이를 물어보진 않는데 요런 그림이 나오게 되면 이걸 보고 하나는 이온화가 큰 거고 하나는 이온화가 작으니까 하나는 강한 염기, 하나는 보다 약한 염기 이런 염기성, 산성 이걸 표현하는 게 아니고 강한 염기, 약한 염기 이런 것들은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 두 수용액에 대한 공통점으로 옳지 않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 그러면 첫 번째 보시면 용액의 액성 물어봤으니까 둘 다 용액의 액성은 뭐야? 뭐 염기성이죠. 그 다음에 금속과의 반응이니까 염기는 금속하고 반응 안 하지. 산이 반응 안 하니까. 그리고 전기 전도성이 뭐야? 전기 전도성이 유무니까 둘 다 전기를 뭐야?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4번에 보면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의 수를 보면 수용액에 들어가 있는 양이온의 수가 뭐야? 다르죠. 얘는 많고 얘는 뭐야? 적.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는 강염기, 약염기, 이제 이런 것들의 차이를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질 때 수용액의 색변화 유무니까 둘 다 어쨌든 염기니까 무슨 색으로 바뀐다? 자, 붉은색으로 바뀐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내신 시험 문제 풀다가 저렇게 생긴 그림이 이제 탁 등장한다. 그러면 강염기, 약염기 혹은 강산, 약산 이런 것들을 자, 구분하는 그림이에요. 라고 이제 좀 보시면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면 되고, 자, 같은 패턴에 있는 게 뒤에 넘기면 나오거든? 그래서 이제 몇 번을 보시냐면 907번을 봐봐. 907번. 그럼 똑같은 그림인데 907번을 보면 그림은 같은 부피의 묽은 염산과 아세탄 수용에 존재하는 입자들을 뭐야? 모형으로 표현했다 이거잖아. 그래서 묽은 염산은 이온화를 많이 하고 있고 아세트산은 뭐다? 이온화를 적게 하고 있으니까 묽은 염산이 강산이고 아세트산이 뭐다? 약산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강산, 약산 이렇게 구분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엇 때문에 나타나냐 했으니까 양쪽 그림을 보면 공통적으로 있는 게 시커먼 콩이잖아. 콩알. 그럼 그게 이제 뭐가 된다? 그게 수소이온이 되겠지. 그래서 기억 맞는 거고. 그 다음 니은 같은 양의 마그네슘을 넣은 직후에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양은 당연히 누가 더 크겠어? 이게 더 크겠지. 그렇지? 강한 산이니까 수소이온을 더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얘가 얘에 비해서 뭐 한다? 더 많이 수소기체를 발생시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자 디귿에 이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고르시오 했으니까 이제 pH를 물어본 거잖아. 그죠? 그럼 pH 물어봤으니까 이 그림은 농도를 똑같이 해서 수용액에 집어넣은 H 플러스의 개수를 헤아리니까 왼쪽이 오른쪽보다 뭐 한 거야? 더 큰 거니까 이제 요 그림에서 봤을 땐 pH는 왼쪽이 오른쪽보다 더 낮은 거지. 수소이온의 개수가 더 많은 거니까. 그죠? 근데 이제 이걸 보고 그냥 고정적으로 해서 항상 얘하고 얘를 봤을 때 얘가 pH가 항상 낮고 얘가 pH가 항상 높고 그러진 않아. 그렇지. 농도를 높여주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답은 이제 몇 번이냐면 이제 5번이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8번. 자, 표는 물질 A하고 C의 성질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행한 실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서 A하고 C는 묽은 염산, 그 다음에 수산나트륨, 그 다음에 뭐냐면 이제 중류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뭐 쭉 써있죠. 그럼 이제 각각 하나의 힌트를 보면서 우리가 뭘 찾아야 되는데 첫 번째는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놓고 봤던 얘가 뭐다? 자, 붉은색이래. 그러면 이제 원래 수업 시간 했을 때 산이 뭐야? 산이 영어로 acid라고 선생님이 설명했거든. 그죠? 그래서 뭐가 된다? 레드가 된다. 레드. 알겠죠? acid, 레드 이렇게. 그 염기는 베이스니까 블루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B가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변화시켰으니까 B는 산성이니까 B가 자, HCl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A는 자료를 또 봤더니 BTB용의 색깔을 무슨 색으로 변하게 했으니까 파란색을 했으니까 BTB용의 색 변화는 자, 아까도 얘기했죠. 색이 뭐가 된다? 노초파. 그러니까 파란색이니까 이게 염기성. 그럼 염기성이니까 수산나트륨이 있으니까 이게 이제 NaOH가 되겠죠. 그럼 마지막 C가 이제 증류수, 순수한 물인 자, H2O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지. 됐죠? 그럼 이제 선지를 보시면 자, 기억은 변화 없음이 적절하냐라고 물어봤어. 그러면 A는 염기니까 그냥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는 계속 무슨 색이 있어? 푸른색이 있지. 그 다음에 2번에 니은 무슨 기체가 발생한 이거잖아. 그럼 마그네슘 리본하고 반응하는 거잖아. 그러면 금속하고 반응하니까 이건 산화논 할 때도 배웠기 때문에 산은 금속하고 반응하면 보편적으로 할 때 무슨 기체다? 자,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이다 적절하다 했으니까 틀린 거지. 그리고 참고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하는 건 탄산칼슘이에요. 그렇지? 탄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산화탄소 이렇게 보면 되지. 그래서 3번에 디귿은 뭐냐 이렇게 물어봤잖아. 그럼 디귿은 순수한 물이기 때문에 노초파니까는 초록색이 되겠지. 녹색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4번에 A에 철 조각을 넣으면 수소기체 발생한다? 아니지. 염기니까. 그 다음에 B에 페노프탈렌 용액을 떨어뜨려 그럼 무슨 색이야? 무색이고. 그 다음에 C에 달걀 껍데기를 넣으면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 아무 변화 없는 거지. 그냥 중성이니까.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09번.
자, 표는 네 가지 물질의 성질 확인해서 수행한 결과다. 그래서 이제 뭐 아까 앞에 나온 것들을 계속 이제 뭐 추가해서 이제 보는 거여서 이제 쭉 보면 자, 기본적으로 봤을 때 제일 처음에 CH3OH잖아. 그럼 OH를 가지고 있는데 앞에 붙어 있는 애가 뭐가 아니야? 금속이 아니지. 그러니까 쟤는 절대로 뭐가 안 된다? 염기가 안 돼. 알았죠? 그래서 염기가 안 되기 때문에 얘는 아까 썼던 이제 에탄올하고 똑같이 이건 뭐다? 그냥 중성이에요, 중성. 원래 교재에도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NH3니까 쟤는 수소이온을 갖고 있지만 물에 넣으면 물하고 반응해서 OH-를 만드는 예외가 되는 거여서 요건 뭐다? 요건 염기성이다. 이렇게 되겠고, 요거 두 개는 딱 전형적으로 수소이온을 갖고 비금속들을 포함하고 있으니까 얘네 둘은 산성이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아직 잘 구분이 안 되죠,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제 기본 꼴을 좀 기억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이제 그 가하고 다의 결과에 나타난 물질이 몇 가지인지를 뭐하래? 써보시오라고 했어. 그럼 여기 있는 것 중에 이제 수용액에서 전류를 흘려주는 거니까 중성 빼고는 다 흐르는 거니까 자, 특징이 3개 됐고, 그 다음에 탄산칼슘하고 반응해서 기체 발생하는 건 자, 산이 탄산칼슘을 녹이는 성질이 있으니까 자, 2개가 되고, 그 다음에 수용액에 페노프탈 내용을 떨어질 때 붉게 변하는 건 누구의 성질이다? 염기의 성질이니까 이렇게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제발 얘를 헷갈리면 안 돼, 얘를. 그래서 OH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막 염기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셋, 둘, 하나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다음 이제 910번. 자, 똑같은 패턴이야. 다음은 네 가지 수용액을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이제 분류하고 싶다. 그래서 보통 이제 순서도 문제여서 원래 정확히 치면 이제 머릿속에서 문제를 풀 때 이런 순서도가 자유롭게 쫙 돌아가면서 풀면 이게 일종의 논리죠, 논리. 그지? 논리를 갖고 문제를 푸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한, 둘, 셋, 넷, 다, 이게 뭐야? 하나, 4개가 있잖아. 근데 4개가 있는데 이 자료를 전체를 잘 이렇게 훑어보시면 결국은 이 첫 번째 전기 전도성의 기준을 갖고 물질을 몇 개로 나누는 거야. 응? 물질을. 한 개, 3개로 나누는 거예요. 그잖아. 여기 이렇게 요 얘라고 하는 쪽으로 3개가 내려갈 거 여기 하나 있으니까 이 전기성을 갖고 셋과 하나로 구분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셋과 하나로 구분했으니까 전기전도성이 없는 게 저게 몇 개 있다는 거야? 하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여기 누구야? 모르겠냐? 쟤는 누구야? 세 번째. 그렇지, 세 번째. 에탄올이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3개. 얘를 빼고 나머지 이렇게 이제 3개가 있는데, BTB 용액을 떨어뜨릴 때 파란색이 나오는 거. 그럼 BTB 용액을 떨어뜨릴 때 파란색이 나오는 거는 한, 둘로 구분해야 되지. 그럼 파란색이라는 거는 염기성. 그러니까 다시 여기 물질에서 염기성을 이제 하나 뭐 하는 거야? 찾는 거죠. 그럼 염기성 찾으면 이제 NaOH가 염기성이니까 여기가 이제 NaOH다. 이렇게 되겠지. 그 다음에 식초에 들어있는가 이거잖아. 그러면 식초의 주성분이 아세트산이거든. 그죠? 아세트산 물에 탄 게 이제 식초가 되니까. 그래서 얘 아니오니까 여기가 CH3COOH5. 마지막 요 아니오에 들어가 있는 게 이제 황산인 H2SO4다. 자, 요렇게 털어서 정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순서도 문제도 이런 기본적인 쉬운 것들을 이제 다룰 때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억 가는 이거고, 그래서 기억 맞고, 그 다음 니네 나하고 다는 자, 물에 녹았을 때 공통된 음이온을 내놓는다 했으니까 틀린 거고, 그 다음 디귿에 분자 한 개가 물에 녹아서 내놓을 수 있는 양이온의 수는 라하고 다를 봤을 때 어떻게 돼요? 라고 했으니까 라는 H2SO4잖아. 그럼 얘는 EH 플러스의 SO4 E- 이렇게 떨어지고, 얘는 그때도 얘기했듯이 수소가 총 몇 개가 있지만 4개가 있지만 앞에 있는 CH3에 있는 수소는 탄소에 붙어 있는 수소고 뒤에 있는 OH의 수소는 산소에 붙어 있기 때문에 산소가 전자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산소가 O-로 존재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얘는 물에 뜨면
얘는 이온 안 하니까 CH3에 COO 마이너스고, 여기서 이제 H 플러스가 하나 이렇게 떨어져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분자 한 개를 물에 녹여서 내놓는 양이온의 수니까 수소이온의 수를 비교해 보면 라가 다의 이제 2배만큼 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별로 좋은 보기는 아닌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번에 배웠던 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이제 911번도 좀 다시 좀 하고 갈게요. 그래서 911번 보면, 그림은 묽은 황산에 이제 아연판을 넣었을 때 변화를 뭐로 나타냈다? 자, 모형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그때 한 것처럼 이제 다시 해보시면, 자, 이렇게 통을 뭐 해놓고, 통을 그리고, 수용액이 있는 상태에서 얘네들을 양이온, 음이온으로 뭐 하는 거야? 구분하는 거지. 그럼 일단은 처음에가 묽은 황산이 들어가 있으니까, 황산이니까 SO4E-라는 음이온이 들어가 있으면 양이온하고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똑같아야 되니까 여기는 자, H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지. 자, 그런 상태에서 누굴 넣었다? 아연 조각을 넣었더니 아연이 이온이 돼서 뭐 하는 거야? 빠져나온대. 그러면 아연 조각을 집어넣으면 아연이 이온화돼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죠. 이렇게 ZnE 플러스. 이러면 뭐가 안 맞기 때문에 전하량의 균형이 안 맞지. 양이온의 전하량의 총합이 음이온의 전하량의 총합보다 뭐하기 때문에 크기 때문에 수용액 안에 있는 뭐다? 수소이온이 요 금속판으로 가서 전자를 얻으면서 이제 환원이 되는 거죠. 그지? 그래서 산화환원하고 연관지어서도 이렇게 충분히 시험에 나올 수 있겠지. 그래서 이제 기억해 보시면 X2는 수소기체다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뭐야? 맞는 거고, 자, 니은 선지를 보면 가하고 나에 뭘 비교하래? pH를 비교하려면 여기는 수소이온이 많았는데 여기 이제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돼서 바깥으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pH가 뭐 하겠어? 상승하겠죠. 그죠? 그래서 가하고 나중에 나 같은 거고. 그 다음 디귿에 기체가 발생하는 동안에 황산이온의 수니까, 황산이온은 무슨 이온일까? 음이온이지. 그러니까 음이온의 수는 뭐 한다고 보면 된다? 음이온의 수 일정하다. 자,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 다음에 반응이 모두 끝난 후에 수용액의 전원 장치를 연결하면 아직도 뭐가 있어? 양이온하고 음이온이 이온이 있으니까 당연히 뭐가 통한다? 전기는 통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되겠죠? 거의 다 했어요, 얘들아. 이제 뭐야? 하나만 더 하면 돼, 유형. 한 가지 유형만 더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유형만 더 하면 돼서 이제 나머지 하나 유형이 뭐냐면 요거. 이제 912번에 나오는 이것도 역시 이제 수업 시간에 얘기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얘기하면 이거거든. 이온의 이동이라 해서 이온은 이제 워낙 크기가 작고 이러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이제 눈으로 봤을 때 이온이 움직이는 걸 뭐야?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온이 움직이는 걸 볼 수 없기 때문에 이온이 이동하는 거를 간접적으로 색이 변하는 걸 통해서 이런 이온들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색 변화가 일어난다. 이제 이런 걸 찾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내신 문제를 풀어보시면 알겠지만 내신 문제에서 거의 모든 학교가 아니고 그냥 다 한 문제씩은 항상 뭐야? 다 한 문제씩은 내는 거야. 알았지? 눈으로 이제 실제로 이온이 움직이는 거를 이제 뭐 하는 거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그림은 이제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을 알아보기 위한 어떤 실험을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실험에 보시면 자, 요게 있지? 질산칼륨 수용액의 적신 리트머스 종이 위에 이렇게. 그럼 그때도 얘기했듯이 항상 요 실험을 하려면 저 실험 자체에 전류가 뭐 하고 있어야 돼? 전류가 흘러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떤 놈이 꼭 필요하냐면 질산칼륨과 같은 자, 요런 게 필요한 거죠. 전해질이 필요해. 뜻은 물에 녹였을 때 분해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이온화해서 전기를 통해주는 물질인 전해줄을 넣고 이제 실험을 해야 되지. 그러고 나서 여기에 이제 묽은 염산을 적신 C를 뭐 하는 거야? 가져가는 거지. 그럼 묽은 염산을 적신 C를 가져다 놓고 뭐 한다? 실험을 하게 되면 한쪽이 마이너스고 한쪽이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극 쪽으로
플러스 이온들이 이동하는 거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극쪽으로 뭐 하는 거야? 마이너스 이온들이 이렇게 이동하는데, 그 이동하는 모습을 어떻게 간접적인 색변화로 뭐 하는 거야? 간접적인 색변화로 좀 찾는 거죠, 문제가. 알겠죠? 그래서 이제 실험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고르시니까 1번에 보면 질산칼륨 수용액은 전기전도성이 있는 거야. 있기 때문에 이게 실험이 가능해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 실험은 무엇을 사용해야 되냐 이거잖아. 그럼 이렇게 묽은 염산의 적신 C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이쪽으로 이제 누가 가는 거야. 이쪽으로 수소이온이 이동하는 걸 내가 뭐 하고 싶어? 보고 싶으면 리트머스 종이를 무슨 색깔을 깔아놔야 되냐면 푸른색을 깔아놔야지. 푸른색을 깔아놔야지 붉은색으로 바뀌면서 그 이동하는 걸 우리가 눈으로 뭐 하는 거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거기 써 있는 것처럼 이 실험은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사용하면 안 되고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써야 되겠지. 그렇죠? 그 다음에 3번에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가 마이너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건 누구 때문에 색 변하는 거니까? 자, 수소이온 때문에 색 변하는 거니까 이제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4번에 염화이온은 무슨 이온이니까? 음이온이니까 어디로 가야 돼? 플러스로. 근데 이것도 저번 수업 시간에 얘기했지만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 음이온을 당연히 묽은 염산이니까 Cl-가 가는 것도 당연히 맞는 건데 실험에서는 반드시 전해질을 쓰기 때문에 전해질도 또 뭐 한다? 이온화하기 때문에 누구도 간다? NO3-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실험을 이렇게 구성할 때 만약에 선지에서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이 한 종류다라고 하면 틀린 말이야. 그렇죠? 반드시 꼭 실험에는 전해질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해질까지 뭐 해야 돼? 고려해서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근데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험보다 분명히 또 그 삽질에서 온다고. 그 다음에 묽은 황산으로 실험해도 어차피 공통적으로 수소이온은 똑같이 갖고 있으니까 자, 결과는 같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 6번에 전극의 방향을 반대로 연결하면 당연히 색 변화는 반대로 바꾸니까 이제 이쪽으로 가게 되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일어날 테고, 산이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까닭은 뭐가 있기 때문에? 수소가 있기 때문에 다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요.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한 번 더 확인하기 위해서 밑에 있는 913번 문제를 보세요. 자, 내용은 똑같아. 내용은 똑같은데 잘 보면, 자, 1번에 뭐라고 써있냐면,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시오. 이렇게 써있잖아. 플러스 극쪽으로. 그럼 플러스 극쪽으로 이동하는 걸 쓰라니까, 애들은, 묽은 염산이니까 Cl-다. 이렇게 쓰는데, 이것만 쓰는 게 아니고, 누구도 쓴다. 자, NO3- 써야 되겠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두 종류가 가는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쪽으로 이동하는 이온의 이온식을 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쪽으로 하니까 H+는 당연히 쓰는데 누구도 써야 된다? K+도 꼭 쓰셔야 되겠죠. 그리고 리트머스 종이의 색을 변화시키는 이온이니까 리트머스 종이의 색 변화는 그 산의 공통적인 성질인 누구 때문에? 수소 이온 때문에 일어나니까 이제 H+다.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꼭 이걸 까먹으면 안 돼. 그렇죠? 전해질이 항상 반드시 실험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 전해질도 같이 뭐 한다? 자, 같이 이동한다. 라고 이제 보면 되겠지. 됐죠? 그래서 이제 이런 비슷한 패턴의 유형 다 해봤고, 이제 마지막으로 뒤에 넘기면 하나만 더 하면 진짜 끝이야. 알았지? 하나만 더 할게. 괴로워하지 말고, 어디 보냐면 919번. 919번. 나머지 이제 안 푼 건 숙제로 좀 해오시면 돼요. 자, 919번 보면 그림은 묽은 염산 50ml가 들어가 있는 비커에 충분한 양의 마그네슘.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식으로 써보시면, 자, 마그네슘과 묽은 염산이 있어. 그럼 얘 반응시키면 얘가 들어오고 여기는 수소이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수용액이 MgCl2랑 H2라는 수소기체가 발생. 이렇게. 근데 이 문제에서 충분하게 많은 양의 마그네슘 조각이라는 건 얘가 양이 무한히 많고 얘는 일정량이 있다. 이 뜻이거든? 어차피 이것도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한 개 반응물이 누구냐면 얘가 한 개 반응물이에요. 알았지?
묽은 염산이 한 개 반응물로 작용하기 때문에 결국은 얘의 양에 의해서 뭐가 결정이 되는 거야? 발생하는 수소기체의 양이 결정이 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역시 이 실험도 잘 보시면 마그네슘의 이온의 수가 뭐하다가 막 늘어나다가 더 이상 마그네슘의 이온의 수가 늘어나지 않다라는 거의 의미는 마그네슘이 충분하게 많기 때문에 수용액에 있는 수소이온하고 뭐 한 거야? 다 반응을 해버렸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여기가 반응이 뭐 하는 거야? 반응이 완결되는 지점이 되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마그네슘 이온 수의 변화가 없으니까 더 이상 반응할 수 있는 수소 이온은 없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액성을 만약에 좀 파악을 해보면 여기서는 더 이상 반응할 수소 이온이 없으니까 요 전까지는 마그네슘의 수가 늘어나니까 여기 가는 액성이 산성이 되는 거고, 그럼 나하고 다는 이미 수소 이온을 다 썼기 때문에 액성은 뭐가 된다? 액성은 이제 중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가 지점의 용액은 뭐냐 했으니까 이제 산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 니은에 가하고 나 지점에서 용액에 존재하는 전체 양이온의 수가 어떻게 되냐 이거야. 근데 이것도 이제 원래 수업 시간에 배운 건데 잘 보세요. 마그네슘은 2 플러스고 수소이온은 얼마야? 1 플러스이기 때문에 넣어주는 금속이 수용액에 있는 이온에 비해서 뭐가 더 크기 때문에 전하량이 더 크잖아. 알았죠? 전하량이 더 크면 전체 이온의 수가 뭐야? 줄어야 돼. 그지? 왜냐면 전하량이 몇 대 몇이기 때문에 전하량이 2대 1이기 때문에 반응은 몇 대 몇으로 한다? 1대 2로 반응한다. 그러니까 얘가 수용액에 하나 들어오면 수용액에서 2개가 빠져나가는 거죠. 이런 패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양이온의 수는 같은 게 아니고 전체 양이온의 수는 당연히 가가 더 많겠지. 그 다음에 디귿에 다 지점의 용액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려? 그럼 다는 이미 이제 중성이니까 빠리니까 그냥 무색이겠지. 그래서 변한다가 아니고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900이 반응이 일어날 때 비커 속 수용액에서 증가하는 값을 뭐하래? 고르래. 그럼 수소이온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pH가 뭐하겠어? pH가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전기 전도율은 뭐하겠어? 전기 전도율. 아까 좀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전기를 잘 통하냐 안 통하냐라고 하는 거는 그냥 뭐 보면 간단하다 했어. 수소이온이나 수산화이온을 보면 되거든. 그럼 얘는 반응을 시키면 원래는 얘 때문에 수소이온이 있는데 마그네슘이 들어오면서 수소이온을 자꾸 날리는 거잖아. 그럼 수소이온의 개수가 줄어드니까 전기 전도율이 뭐한다? 감소하는 거죠. 이제 pH는 뭐하고? pH 증가하는 거. 됐죠? 그럼 3번 전체 전하량의 합은 뭐라고 해야 돼? 전체 전하량의 합. 전체 전하량의 합은 항상 일정. 자연의 법칙이야. 알았지? 총 전하량의 합은 변하지 않는 거지. 그 다음에 4번에 전체 모순수, 전체 이온의 수, 넣어주는 금속이 수소이온보다 뭐가 크기 때문에 전하량이 크기 때문에 전체 이온의 수는 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체 양이온의 수분의 음이온의 수잖아. 그럼 음이온의 수는 뭐해? 음이온의 수는 일정하지. 그죠? 반응 안 하니까. 그럼 전체 양이온의 수는 뭐야? 감소하잖아. 그럼 분자는 일정한데 분모가 줄니까 전체 값은 뭐 하는 거야? 전체 값은 커지는 거죠. 그죠? 음이온의 수는 일정하지만 전체 양이온의 수는 주니까 전체 값은 커진다. 이렇게. 그래서 문제에서 반응이 일어날 때 비코스 수용에서 증가하는 값을 모두 고르시오라 했으니까 1번과 몇 번이다? 자, 5번이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나머지 이제 안푼 문제도 있으니까 이제 안푼 문제들은 다음 시간에 뭐 숙제로 해오시면 이제 그 부분 설명을 다시 좀 해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이제 방학 때 산화원하고 산염기 어떤 기본적인 것들 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시간부터 할 때는 이제 산화원하고 산염기에 심화 있는 부분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이 저 앞에 생명을 또 안 했잖아. 그래서 이제 거기를부터 먼저 할지 아니면 3단을 좀 더 나갈지 그건 뭐 다음 주에 생각을 좀 해볼게. 됐어.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할게.